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서버의 필수 도구인 잉스 소개 및 설치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여러분의 학습을 돕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잉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분투에 설치하는 방법, 정적 파일 서빙과 리버스 프록시 설정 방법을 배웁니다. SSLTLS 인증서로 보안을 강화하고 로드 밸런싱으로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지프 압축 설정과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잉스는 고성능 웹서버이자 리버스 프록시 서버입니다. 전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중 약 40%가 잉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잉스의 핵심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동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둘째,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높은 동시 연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잉스를 세계적으로 검증된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패치와 잉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패치는 멀티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각 요청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이죠. 반면 잉스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C10K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10K는 만 개의 동시 연결을 처리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어패치가 스레드 기반으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반면 잉스는 이벤트 기반으로 적은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동시 연결 10,000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잉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잉스는 단순한 웹서버를 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서, 캐시 서버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정적 파일 서빙이 있습니다. HTML, CSS, JS 파일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스 프록시 및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HTTP 캐싱과 압축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SSLTLS 종료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잉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에서 잉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udo apt 업데이트로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최신 패키지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sudo apt install ings y를 실행하여 잉스를 설치합니다. Y 옵션은 설치 확인 메시지를 자동으로 승인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sudo systemtl start ings로 잉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udo systemtl enable ings를 실행하면 부팅 시 자동으로 잉스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잉스 v 명령어로 설치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잉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브라우저에서 서버 IP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http 서버 IP를 입력하세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Welcome to 잉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잉스의 기본 페이지입니다. 잉스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 페이지가 보인다면 설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적 파일 서빙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정적 파일 서빙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등의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스는 샌드 파일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샌드 파일은 제로 카피 기술을 사용합니다. 파일 데이터를 커널 공간에서 직접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CPU 사용량과 메모리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잉스가 정적 파일 서빙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적 파일 서빙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블록에서 listen 80으로 80번 포트를 리스닝합니다. 서버 네임 디렉티브로 도메인을 지정하죠. 루트 디렉티브는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var www.html로 설정했습니다. 인덱스 디렉티브는 기본 파일을 지정합니다.
index.html과 index.html이 순서대로 시도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try files 디렉티브를 사용합니다. 로 먼저 파일을 확인하고 없으면 로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합니다. 정적 파일에는 익스파이어즈와 캐시 컨트롤 헤더를 추가하여 30일간 캐싱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파일을 캐싱하여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버스 프록시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리버스 프록시는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서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잉스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백엔드 서버로 전달하고 백엔드의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백엔드 서버를 보호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하를 분산하고 캐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SSL 종료와 압축 처리를 잉스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보안이 향상됩니다. 리버스 프록시 설정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서버 블록에서 API example.com 도메인을 리스닝합니다. 로케이션 API 블록에서 프록시 패스 디렉티브로 백엔드 주소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로케로스트의 3000번 포트로 설정했습니다. 프록시 세트 헤더 디렉티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스트 헤더로 원본 호스트 정보를 전달합니다. 엑스리얼 IP로 실제 클라이언트 IP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백엔드는 모든 요청이 잉스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엑스포워디드4는 프록시 체인의 IP를 기록합니다. 엑스포워디드 프로토는 원본 프로토콜, 즉 HTTP 또는 HTTPS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헤더들을 통해 백엔드가 실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SSLTLS 인증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SSLTLS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SSLTLS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레츠 엔크리프트를 사용하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SLTLS를 적용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암호화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라우저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 사용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셋째, 구글 검색 엔진에서 HTTPS 사이트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SSLTLS 인증서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블록에서 리선 443 SSL HTTP로 443 포트를 리스닝합니다. HTTP를 추가하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 서티퍼키트 디렉티브로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SSL 서티퍼키트 키로 개인 키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파일들은 레츠 엔크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SSL 프로토콜즈로 사용할 TLS 버전을 지정합니다. TLS 1.2와 1.3만 허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SSL 사이퍼즈로 암호화 방식을 설정합니다. HIGH는 높은 수준의 암호화를 의미합니다. ANULL과 MDO는 보안상 취약함으로 제외합니다. SSL 프리퍼 서버 사이퍼즈 온으로 서버의 암호화 방식을 우선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전한 HTTPS 통신이 가능합니다. 로드 밸런싱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로드 밸런싱은 여러 백엔드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만약 백엔드 서버가 하나뿐이라면 그 서버가 다운되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면 여러 서버로 트래픽을 분산시킵니다. 하나의 서버가 다운되어도 다른 서버들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한 수평적으로 서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서버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로드 밸런싱의 핵심 가치입니다.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잉스는 여러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먼저 라운드라빈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 알고리즘으로 각 서버에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합니다.
리스트칸은 현재 활성 연결수가 가장 적은 서버를 선택합니다. IP 해시는 클라이언트 IP를 기반으로 같은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세션 고정이 필요할 때 유용하죠. 리스트 타임은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서버를 선택합니다. 각 알고리즘은 다른 상황에 적합합니다.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하면 라운드 라빈을, 불규칙하면 리스트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 밸런싱 설정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업스트림 블록으로 백엔드 서버 그룹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백엔드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리스트칸 디렉티브로 연결수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서버 디렉티브로 각 백엔드 서버를 나열합니다. 웨잇 매개 변수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1에 웨잇 3을 주면 다른 서버보다 3배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백업 매개 변수를 붙이면 다른 서버들이 모두 다운될 때만 사용됩니다. 서버 블록에서 프록시 패스 http://백엔드로 업스트림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이 여러 백엔드 서버로 분산됩니다. 그지프 압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지프 압축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고 로딩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압축률이 매우 높습니다. HTML, CSS, JS 파일은 70에서 90% 정도까지 압축됩니다. 이는 파일 크기가 10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대역폭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페이지 로딩 속도도 빨라집니다. 단점은 CPU 사용량이 약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서버 성능을 고려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압축 대상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모든 파일을 압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JPEG, PNG, MP4 같은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은 이미 자체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그지프로 추가 압축하면 효과가 거의 없고 CPU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1 같은 텍스트 파일만 선택적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미 압축된 파일은 압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압축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지프 압축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 블록 안에 그지프 관련 설정을 추가합니다. 그지프 온으로 압축을 활성화합니다. 그지프 벨이 오는 벨이 accept encoding 헤더를 추가하여 캐싱을 최적화합니다. 그지프 프락시드 애니는 모든 프록시된 요청에 대해 압축을 허용합니다. 그지프 캄프 레벨 6은 압축 레벨을 의미합니다. 1에서 9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이 성능과 압축률의 균형이 좋습니다. 그지프 민랭스 1000은 1000바이트 이상의 파일만 압축합니다. 작은 파일은 압축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지프 타입스로 압축할 MIME 타입을 지정합니다.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CSS,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JSON 등 텍스트 기반 타입만 포함합니다. 로그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해봅시다. 잉스 로그는 문제 진단과 성능 분석에 필수적입니다. 액세스 로그는 모든 HTTP 요청을 기록합니다. 어떤 페이지가 요청되었는지, 응답 코드는 무엇인지,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에러 로그는 오류와 경고,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설정 오류나 백엔드 연결 실패 같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를 분석하면 성능 병목 지점을 찾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로그 분석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로그 파일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잉스 로그는 var 로그 딩스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액세스 로그 파일은 var 로그 딩스 적세스 로그 경로에 있습니다. 에러 로그 파일은 var 로그 딩스 에러 로그 경로에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집니다. 디스크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로그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라그로테이트 도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오래된 로그를 압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모니터링 방법을 알아봅시다. 실시간으로 로그를 확인하려면 테일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테일 제프 억세스 로그를 실행하면 새로운 로그가 추가될 때마다 화면에 표시됩니다. 특정 패턴을 검색하려면 그래프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테일 제프 억세스 로그 그래프 404를 실행하면 404 에러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크를 사용하면 로그에서 통계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 평균이나 가장 많이 요청된 URL 등을 분석할 수 있죠.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로그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팁을 알아봅시다. 잉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워커 프로세시즈 디렉티브는 워커 프로세스 수를 지정합니다. 오토로 설정하면 CPU 코어 수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워커 커넥션즈는 각 워커가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연결수입니다. 1024에서 4096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키퍼라이브 타임아웃은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길면 자원이 낭비되고 너무 짧으면 재연결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30초에서 65초 사이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조절하여 서버 환경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Node.js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잉스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역할 분리에 있습니다. 정적 파일, 즉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같은 파일들은 잉스가 직접 처리합니다. 잉스는 샌드 파일 같은 커널 수준 최적화를 사용하여 정적 파일을 매우 빠르게 전달합니다. API 요청만 Node.js로 프록시합니다. Node.js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적 파일 서빙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처리량도 늘어나고 응답 속도도 빨라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가 어패치와 비교하여 높은 동시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멀티스레드 기반 아키텍처로 각 요청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기 때문. 두 번, 비동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적은 자원으로 많은 연결을 처리하기 때문. 세 번, C++ 언어로 작성되어 어패치의 C 언어보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 네 번, 인메모리 캐싱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동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적은 자원으로 많은 연결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잉스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C10K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패치가 10,000명의 동시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해 10,000개의 스레드를 생성하는 반면 잉스는 이벤트 기반 방식으로 훨씬 적은 자원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잉스가 높은 동시성 환경에서 메모리와 CPU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설정에서 트라이 파일즈 $요리 슬래시 등호 404 디렉티브의 동작 순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먼저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없으면 파일을 확인한 후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한다. 두 번, 먼저 요청된 URI의 파일을 확인하고 없으면 디렉토리를 확인한 후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한다. 세 번, 파일과 디렉토리를 동시에 확인하여 먼저 찾아지는 것을 반환하고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한다. 네 번, 먼저 캐시를 확인하고 없으면 파일을 확인한 후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요청된 URI의 파일을 확인하고 없으면 디렉토리를 확인한 후 둘 다 없으면 404를 반환한다가 정답입니다. 트라이 파일즈 디렉티브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작동합니다. $요리는 먼저 요청된 URI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요리 슬래시로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마지막 매개 변수인 등호 404가 실행되어 404 에러를 반환합니다. 이 순차적 처리 방식은 정적 파일 서빙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를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할 때 프록시 세트 헤더 엑스리얼 IP 달러 리모트 애드레스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백엔드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 IP를 캐싱하기 위함. 두 번, 잉스가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대신하므로 백엔드가 실제 클라이언트 IP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함. 세 번, 보안을 위해 클라이언트 IP를 암호화하여 백엔드에 전달하기 위함. 네 번,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에서 클라이언트 IP 기반 세션 고정을 구현하기 위함.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잉스가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대신하므로 백엔드가 실제 클라이언트 IP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함이 정답입니다. 리버스 프록시 환경에서 잉스가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사이에 위치하므로 백엔드 서버 입장에서는 모든 요청이 잉스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백엔드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엑스리얼 IP 헤더를 설정하면 원본 클라이언트의 IP를 백엔드에 전달할 수 있어 백엔드가 로깅, 보안 검사, 지역 기반 서비스 등에서 실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어프스트림 블록을 사용한 로드 밸런싱 설정 시 리스트칸 알고리즘과 기본 라운드 라빈 알고리즘의 차이점과 각각의 적용이 적합한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리스트칸은 서버의 CPU 사용률이 낮은 곳으로 요청을 보내며 모든 서버의 성능이 동일할 때 적합하고 라운드 라빈은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하여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할 때 적합하다. 두 번, 리스트칸은 활성 연결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보내며 요청 처리 시간이 불규칙할 때 적합하고 라운드 라빈은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하여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할 때 적합하다. 3번과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스트칸은 활성 연결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보내며 요청 처리 시간이 불규칙할 때 적합하고 라운드 라빈은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하여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할 때 적합하다가 정답입니다. 리스트칸 알고리즘은 현재 활성 연결수가 가장 적은 백엔드 서버로 새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는 각 요청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다를 때, 예를 들어 일부 API는 빠르고 일부는 느릴 때 서버 간 부하를 더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라운드 라빈은 각 서버에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하므로 모든 요청의 처리 시간이 비슷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의 정적 파일 서빙이 빠른 이유로 설명된 샌드 파일 시스템 콜의 장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파일 전송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 번, 파일을 압축하여 전송함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한다. 두 번, 파일을 여러 청크로 분할하여 병렬 전송함으로 속도가 빠르다. 세 번, 파일 데이터를 사용자 공간으로 복사하지 않고 커널 공간에서 직접 네트워크로 전송함으로 복사 오버헤드를 제거한다. 4번, 파일을 메모리에 캐싱하여 디스크 I/O를 줄인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파일 데이터를 사용자 공간으로 복사하지 않고 커널 공간에서 직접 네트워크로 전송함으로 복사 오버헤드를 제거한다가 정답입니다. 샌드 파일 시스템 콜의 핵심 장점은 제로 카피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파일을 리드로 커널에서 사용자 공간으로 복사하고 다시 라이트로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의 네트워크 버퍼로 복사하는 두 번의 불필요한 복사가 발생합니다. 반면 샌드 파일은 커널 공간 내에서 파일 데이터를 직접 네트워크 소켓으로 전송함으로 이러한 복사 오버헤드를 제거하여 CPU 사용량과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절약합니다. 이것이 잉스가 정적 파일 서빙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설정에서 로케이션 API와 로케이션 API/의 동작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둘 다 동일하게 동작하며 차이가 없다. 두 번, API는 정확히 API만 매칭하고 API/는 API/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를 매칭한다. 세 번, API는 JPI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를 매칭하고 API/는 정확히 API/만 매칭한다. 네 번,
둘 다 API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를 매칭하지만 트레일링 슬래시 처리 방식이 다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둘 다 API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를 매칭하지만 트레일링 슬래시 처리 방식이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잉스의 로케이션 디렉티브는 프리픽스 매칭을 사용하므로 로케이션 API와 로케이션 API 슬래시 모두 JPI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를 매칭합니다. 그러나 트레일링 슬래시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I로 설정하면 API 슬래시, API 유저즈 모두 매칭되며 API 슬래시로 설정해도 동일하게 매칭됩니다. 실제 차이는 프록시 패스와 함께 사용될 때 URI 제작성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확성을 위해 JPI처럼 트레일링 슬래시 없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그지프 압축을 설정할 때 그지프 타입스 디렉티브로 특정 MIME 타입만 압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모든 파일 타입을 압축하면 잉스 서버의 메모리가 부족해지기 때문. 2번,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파일은 이미 압축되어 있어 추가 압축 시 오히려 CPU만 낭비하고 크기 감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 3번, 바이너리 파일은 그지프로 압축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기 때문. 4번, 브라우저가 특정 MIME 타입에 대해서만 압축 해제를 지원하기 때문.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파일은 이미 압축되어 있어 추가 압축 시 오히려 CPU만 낭비하고 크기 감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JPEG, PNG, MP4 같은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그지프로 추가 압축하면 CPU 자원만 소모하고 실제 파일 크기는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HTML, 텍스트 CSS,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JSON 같은 텍스트 기반 파일들만 선택적으로 압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텍스트 파일들은 압축 시 크기가 70에서 90% 감소하여 전송 시간과 대역폭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Node.js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잉스를 리버스 프록시로 배치했을 때 전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는 구조적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잉스가 모든 요청을 병렬로 처리하여 Node.js의 단일 스레드 1개를 보완하기 때문. 2번, 잉스가 정적 파일을 직접 처리하고 API 요청만 Node.js로 전달하여 Node.js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 3번, 잉스가 자동으로 Node.js 프로세스를 스케일링하여 동적으로 인스턴스 수를 조절하기 때문. 4번, 잉스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캐싱하여 Node.js의 DB 부하를 줄이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잉스가 정적 파일을 직접 처리하고 API 요청만 Node.js로 전달하여 Node.js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잉스를 Node.js 앞단에 배치하면 역할 분리를 통해 성능이 향상됩니다. 잉스는 정적 파일, 즉 HTML, CSS, JS, 이미지 등을 직접 서빙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샌드 파일 같은 커널 수준 최적화를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Node.js는 정적 파일 서빙에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API 처리와 비즈니스 로직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스는 연결 관리, SSL/TLS 처리, 압축 등의 작업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Node.js의 부담을 더욱 줄입니다. 이러한 계층화된 아키텍처가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과 응답 속도를 크게 개선합니다. 이상으로 잉스 소개 및 설치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웹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